자, 바로 할게요. 자, 이번엔 뭐냐면 이 순물질과 혼합물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화합물을 배우고 있는데, 자, 우리 주위에 그 화합물들은 딱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자, 화합물은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고체하고 액체가 섞여 있는, 이거 잘못 얘기했네. 화합물이 아니라 지금 혼합물이다. 쏘리. 혼합물. 우리 주위에 화합물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두 번째 나와 있는 혼합물을 먼저 배울 거예요. 화합물은 뒤에서 화합물을 이루는 결합 두 가지가 있죠.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 그걸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은 혼합물의 종류,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이용하는지 볼 건데, 먼저 혼합물의 종류는 고체와 액체가 섞인 혼합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체와 고체가 섞인 혼합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액체가 섞인 혼합물이 있어요. 물론 기체가 섞인 혼합물, 공기 같은 것들도 있지만 지금은 고체, 액체만 가지고 본다면 고체, 액체, 액체. 이거 말고 다른 배열이 있나요? 다른 조합이 있나요? 다 있죠?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고체, 액체 혼합물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아까 잠깐 했습니다. 일단 고체, 액체 혼합물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소금물이 떠올라야 돼요. 소금물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여기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체, 액체 혼합물은 첫 번째로 끓는 점이 점점 오름이라는 현상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어는 점을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비교해서 볼게요. 먼저 순물질이라는 물질과 혼합물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는 점을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순물질의 대표적인 예는 물을 가져갈 거고요. 혼합물은 소금물을 가져갈게요. 자, 생각해 봅시다. 먼저 순물질인 물은요. 물은 어는 점이 몇 도예요? 알고 있습니다. 100도. 어는 점. 0도. 똑같이 100도라고 해요. 어떻게? 0도씨입니다. 0도씨. 어는 점은 0도씨예요. 어는 점은 둘 다 0도씨로 딱 일정합니다. 얘도 일정합니다. 왜? 순물질이니까 일정할 수밖에 없고요. 자, 소금물은 0도에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얼어요. 자, 이런 현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강물은 꽝꽝꽝 얼었어. 근데 바다로 가니까 바다는 안 얼었어. 뭐야? 둘 다 물이잖아. 근데 바닷물은 뭐가 섞여 있습니까? 소금이 섞여 있으니까. 즉, 바닷물은 혼합물이니까 잘 안 얼는 겁니다. 그러면 혼합물은 왜 안 얼나 봤더니, 이제 또 마찬가지로 분자의 모형을 가지고 살펴봅시다. 이게 물이고요. 여기는 소금물이에요. 물과 소금물을 지금 설명해 볼게요. 자, 물은 마찬가지로 아까 분자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있는 것들이고요. 소금물은 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소금들이 땅땅땅땅땅 껴있는 겁니다. 자, 이건 물이고요. 얘는 소금물. 자, 일단 물을 얼립니다. 몇 도까지 내리면 0도씨까지 내리니까 물은 꽝꽝꽝 얼어요. 옵니다. 물은 얼 때 무슨 구조를 띱니까? 기억납니까? 물은 얼 때 육각형의 구조를 띠면서 얼어요. 이렇게 육각형 구조를 띠면서 옵니다. 그래서 물은 얼 때 부피가 더 증가하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물의 특징. 물론 중요한 건 이건 아니고요. 물은 아무튼 0도가 되면 이렇게 육각형을 땅땅땅 만들면서 얼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금물은 0도가 됐어. 자, 이제 소금물 0도씨가 됐어요. 자, 물 분자들 난리 났습니다. 이제 얼 수가 있구나. 그치? 얼어야겠어. 얼려고 하는데 누가 날 방해해요. 야, 넌 뭐냐? 나 얼 거야. 비켜봐. 얼라고. 그치? 안 비켜. 누구야? 소금이 방해합니다. 이 자식 뭐야? 누가 내 따랐어. 그치?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밀어내야 돼요. 얘기입니까? 소금을 밀어내는데 조금 더 많은 냉기가 필요해요. 더 많이 온도가 떨어져야 얘를 밀어내고 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도에서 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 도에서 한다? 마이너스 2도씨가 되어야지만 드디어 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는데 더 냉기가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소금을 몰아내는데 냉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소금을 몰아내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소금물은 얼긴 어는데 소금물이 얼 때는 소금과
소금과 같이 언다는 거야? 아니면 소금을 밀어내고 물들끼리만 언다는 거야? 물들끼리만 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에스키모인들이 빙하를 막 잘라요. 멋있겠다. 자릅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빙하를 갖다 그대로 냄비에 넣어요. 그리고 물을 끓입니다. 그 물 맛은 짤까요? 안 짤까요? 전혀 안 짭니다. 방금 말했잖아. 얼음은 소금을 다 밀어내서 만들어지는 게 얼음이거든요. 그 얼음은 순수한 그냥 얼음이에요. 이해됩니까? 소금이 섞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금, 그 빙하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녹이면 그냥 순수한 물이 되는 거예요. 물 얻기 쉽죠? 그치? 그게 얼음의 특징이에요. 순수하지 않으면 얼지 않아요. 되게 맑고 깨끗하죠. 그래서 얼음 공주가 뭔가가. 자, 중요한 이 녀석들이 얼 때, 이렇게 육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얼 때요. 조금 예를 더 들게요. 6개, 7개, 8개, 9개, 5개 더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더 그릴게요. 왜냐면 밀어내고 나서의 모습을 봐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6개의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얼음을 만듭니다. 나 얼음 됐어. 마이너스 2도인데 지금. 나 얼음, 나까지 얼음. 얼음으로 딱딱딱딱딱딱 만들었어. 얼음 분자가 여기에 이렇게 빵빵빵빵빵빵 만들어진 겁니다. 순수한 얼음만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럼 봐봐요. 이 녀석이 얼음이 되면서 마이너스 2도수에서 얼음이 딱 만들었어. 얼음이 되면서 나머지 소금들을 저쪽으로 던져버린 거죠. 그죠? 나머지 이 분자들도 나도 얼음이 되고 싶은데 이번엔 내가 얼음이 되려고 이제 나도 얼음 될래 하는데 아까는 얘네들이 얼 때는 하나의 소금이 껴있었다면 지금은 몇 개의 소금이 껴있어요? 더 많은 소금들이 막 와있을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아졌어 또? 얘를 더 밀어내려면 더욱더 많은 냉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얼려면 나머지 놈들이 얼려면 더 낮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더 얼려면 마이너스 4도씩 필요해요. 그래야 나머지 것들이 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또 달라붙어서 얼 수가 있게 돼요. 또 소금은 다 밀려났겠죠. 결국은 얼음이 다 만들어지면 맨 밑에 소금들이 자작자작 깔려있어요. 소금들이.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소금물, 혼합물은 아까 숨을 찌른 물은 0도씨면 딱 얼어버렸는데 이 소금물은 천천히 얼면서 점점 어는 점이 계속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어는 점 내림이라는 현상이라고 한다. 어는 점 내림. 자,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2도씨일 때 얘가 10%의 소금물이었다면 자, 얘가 얼었으니까 나머지 소금물은 좀 더 진해진 거야? 없어진 거야? 진해진 겁니다. 소금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얘는 20%의 소금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도가 되어야지만 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 농도가 진해지고 있어요. 얼음이 만들어질수록 나머지 물은 점점 소금이 많아지니까 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물인 소금물은 정리할게요. 어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않다. 일정하지가 않다. 얘는 일정하고 일정하지가 않다. 어는 점은 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로서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표현하면요. 숨을 찌른 이 녀석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혼합물인 이 녀석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숨을 찌른 온도가 높았다가 떨어집니다. 몇 도까지? 0도씨까지. 0도씨로 떨어지면 액체였던 뇌가 지금 0도씨가 되면서 뭐로 바뀐다? 액체가 고체로 얼어버리죠? 고체가 다 되면은 떨어집니다. 중요한 건 수평 구간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수평 구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순물질은 수평 구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혼합물은 자, 랄랄랄라 아무것도 모르고 온도가 떨어집니다. 자, 0도다! 얼자! 하지만 얼 수 있어 없어? 못 옵니다. 이 소금들, 이런 젠장 소금들이죠? 막 밀어내느라 지금 온도가 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더 낮은 온도까지 떨어져야 드디어 뭐 하기 시작? 얼기 시작합니다. 이제 얼기 시작하게 되고요. 어는 중에도 점점 계속해서 어는 점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프만 보고도 우리는 혼합물이네. 수평관이 없네. 수평관이 있네. 순물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체, 액체 혼합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39쪽에 가운데 그래프 있죠? 그 그래프를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39쪽에 가운데 있는 소금물과 물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고체, 액체 혼합물. 고체 혼합물. 자, 아까 고체, 액체 혼합물은 소금물 떠올렸죠? 이번에는 고체 혼합물. 고체와 고체가 섞인 혼합물 뭘 떠올리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익숙한 게 뭐 있어요? 댐납 들어갔나요? 퓨즈 들어갔나요? 댐납, 퓨즈 다 들어갔나요? 댐납과 퓨즈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프탈렌과 파라디클로로벤젠이라는 고체 물질들을 섞은 게 책의 그래프로 나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쉬운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하고 그래프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그릴게요. 봐요. 자, 여기는 철이 있어요. 철은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기체입니까? 고체죠. 고체인 철은 얘를 녹이려면 즉 액체로 만들려면 몇 도가 필요한지 알아요? 약 3000도. 3000도씩까지 올려줘야 녹일 수가 있어요. 우리 용광로 있죠? 용광로, 제철 공장에 가면 30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왜 이렇게 높은 온도가 필요하냐, 이걸 녹이려면 분자 간의 인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까? 즉, 철 분자를 그려볼게요. 나 철이야. 나도 철이야. 철 분자들이 쫙 뭉쳐있는데 둘이 잡아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꽉 잡아당기고 있어. 야, 지금 녹으란 말이야. 3000도까지 올려줘야 드디어 녹을까? 이러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려줘요. 즉, 분자 간의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너무 강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철에다가 뭘 섞냐? 철에다가 예를 들어서 납을 섞어요. 납도 고체죠. 납을 섞으면 노란색의 납을 생각해볼게요. 이 사이사이에다가 납을 섞어줍니다. 빵 섞습니다. 그러면 이 분자, 얘를 A라는 분자로 할게요. 얘는 B분자. A라는 분자와 B분자는 우리 진짜 친한 친구야, 절대 떨어지지 말자 이러고 있는데 가운데 누가 낀 거야? 납이 낀 겁니다. 그죠? 납이 뭐라는 거야? 납이 낀 거예요. 납이 꼈어. 우리 둘이 친구랑 만나야 되는데 납이 껴서 나도 있어. 뭐야, 넌 누군데? 우리 둘 사이에 뭘 방해하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힘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아까 꽉 잡고 있을 때는 버티죠. 3000도까지 버티는데 지금 납이 껴있으니까 지금 땡겨봐 하면서 금방 놓쳐버려요. 금방 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즉, 고체와 고체가 섞이면 뭐가 낮아진다? 녹는 점이 완전 떨어집니다. 즉, 둘 사이의 인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 뚝 떨어져요. 이걸 일상생활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댐납 있어, 댐납. 그냥 납만 가지고 어떤 댐납이 뭐냐면 우리 전자기판, 컴퓨터를 뜯어보면 메인보드 뒤편을 보면은 막 은색으로 되고 뽕뽕뽕뽕 이렇게 댐납이라는 걸 하는 게 있어요. 납땜질. 그걸 납땜할 때 납으로 땜질하는 건데 이 납을 녹이려면 600도씨가 필요해요. 자, 내가 납을 갖고 왔어. 납이다. 땜질해야지. 600도까지 올려. 인두라는 걸 이용해요. 인두. 600도까지 올려. 뜨거워. 좀 더 올려. 500이야. 너무 뜨거워. 이거 잘못하다가 이러다가도 잠깐 슥 스치면 다 익어버리겠죠. 너무 뜨거운 온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납까지는 안 되겠어. 그래서 뭘 만드냐? 납과 뭘 섞냐? 납에다가 주석이라고 하는 고체 물질을 섞습니다. 그러면 얘가 녹는 점이 몇 도까지 떨어지냐? 600이 아니라 60도까지 떨어져요.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성분은 비슷해요. 납으로 때우는 거나 납주석이 섞인 걸 때우는 거나 전류가 통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60도씩 인도 다 됐네? 쉽네. 쉽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녹는 점을 쭉 낮춰가지고 일상생활에 되게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얘기예요. 납과 주석이 섞인 걸 뭐라고 한다? 땜납이라고 합니다. 땜질하는 납, 땜납. 자, 그러면 성질을 얘기해 볼게요. 고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땜납, 방금 설명한 땜납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땜납. 그래서 녹는 점이 엄청나게 뚝 떨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녹는 점을 엄청나게 낮추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고체고 천화물이구나.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책에 나와 있는 이건 뭐냐면 나프탈렌. 나프탈렌이 뭐냐면 좀약이에요. 좀약. 하얀색 좀약이죠. 남자들 길에 항상 있는 거죠. 나프탈렌, 즉 고체입니다. 그리고 파라디, 클로로, 벤젠 이걸 쓰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파라디, 클로로, 벤젠에 고체를 섞은 거예요. 이렇게 섞어요. 자, 일단 나프탈렌의 녹는 점 몇 도냐면 80도실걸요? 80도 좀 넘네요. 나프탈렌의 녹는 점은 82도예요. 82도씨. 파라디 클로로벤젠의 녹는 점은 약 50도씨 정도입니다. 약 50도씨 정도. 나프탈렌 녹이려면 82도까지 올려야 되고요. 파라디 클로로벤젠을 녹이려면 50도까지 올려야 돼요. 근데 나프탈렌과 파라디 클로로벤젠을 섞은 물질, 즉 고체와 고체를 혼합한 어떤 물질이겠죠. 그 물질을 우리 A라고 할게요. 자, 나프탈렌과 파라디 클로로벤젠을 섞은 물질 A라고 딱 봤을 때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나프탈렌 노란색, 파라디 클로로벤젠 빨간색, 그 다음에 이 섞은 물질은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프탈렌의 녹는 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온도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 올리다가 82도씨, 82도씨까지 올라가야지만 녹습니다. 녹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이는 게 나프탈렌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파라디 클로로벤젠은 온도를 쭉 올리다가 몇 도까지? 약 50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녹아요. 둘 다 일단은 순물질이니까, 섞기 전이니까 이렇게 수평과에 나타났다가 다 녹으면 올라갑니다. 요게 둘의 그래프예요. 근데 둘을 섞은 물질인 요 파란색은 녹는 점이 훅 떨어집니다. 몇 도까지 떨어집니까? 파란색이 약 25도? 30도? 한 30도 되면 30도. 한 30도쯤 되면은 녹기 시작합니다. 녹기 시작해서 점점 이 녹는 점이 올라가는 현상도 보여요. 보입니까? 녹는 점 오르면 생겨요. 왜? 얘도 혼합물이니까. 혼합물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 그래프만 봅시다. A는 순물질이네. B도 순물질이네. 왜? 수평관이 있으니까. C는 이 뭐야? 혼합물이네. 왜? 수평관이 없이 쭉 올라가니까. 근데 A, B는 온도가 높았는데 C는 혼합물인데 고체와 고체 혼합물이구나. 왜? 녹는 점이 뚝 떨어진 게 보이죠? 그러면 고체 혼합물을 표현한 그런 그래프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두 번째 혼합물의 두 번째 종류 고체 혼합물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거 기억하면 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액체와 액체가 섞인 혼합물이 있어요. 상원이가 좋아하는 겁니다. 물이라는 액체와 뭘 섞을 것 같아요? 에탄올을 섞을 거예요. 에탄올과 물을 섞은 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글자예요. 술. 정답 술입니다. 술. 제가요? 자, 농담이고요. 술을 좋아해요.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자, 그러면 물과 에탄올을 섞었어요. 액체 섞은 겁니다. 결합한 게 아니에요. 섞인 겁니다. 그걸 술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물에 끓는 점 몇 도예요? 100도씨입니다. 에탄올이 끓는 점은 조금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78도예요. 78도씨가 에탄올이 끓는 점이에요. 에탄올 끓는 점. 누가 더 빨리 끓는다는 거예요? 에탄올이 더 빨리 끓습니다. 금방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에탄올 먼저 끓어요. 에탄올을 어디다 쓰냐면 우리 주사 맞을 때 자, 따끔합니다 하면서 바르죠. 소독하는 거. 이게 에탄올이에요. 근데 금방 시원해지죠. 증발을 더 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도 시원한데 에탄올은 더 빨리 시원해집니다. 즉 이게 더 낮기 때문에 그래요. 더 빨리 증발하니까. 그러면 물과 에탄올을 섞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물과 에탄올을 섞은 녀석을 가열해볼게요. 이 녀석을 지금부터 가열할 겁니다. 가열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먼저
분자 모형을 그려볼게요.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분자 모형. 또 이하로 써져 있죠. 물 분자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볼게요. 에탄올 분자 땅땅. 아까 에탄올은 소금하고 빠지니까 에탄올 분자는 빨간색으로 에탄올 분자 땅땅땅땅땅. 물과 에탄올도 균일하게 섞입니다. 그렇겠죠? 균일 혼합물. 어디는 술이고 어디는 술이 아니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균일 혼합물입니다. 이렇게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데, 자, 먼저 온도가 가열하니까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몇 도가 되면 78도씨가 됐습니다. 땡땡땡땡땡 78도예요. 자, 끌어나가세요. 누구? 에탄올 끌어나가세요. 제 차례예요. 나갈게요. 못 나가겠는데요? 왜 못 나가? 앞에 보세요. 누가 있어요? 물 분자가 어디가 가죠? 난 아직도 모르는데 어디를 도망가려고 해서 잡아당기죠. 잡아당기니까 못 도망가요. 78도에서는 끌어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끌어나가려면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몇 도? 팅 넘어서. 그렇죠. 약 80도씨가 되어야지만 끌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에탄올이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끓기 시작, 그러니까 계속 시작이라는 표현 쓰고 있죠. 이때부터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혼합물이죠. 자, 그러면 에탄올이 끌어나갑니다. 자, 에탄올이 점점점 사라진다라는 말은 물의 농도가 진해진다는 거죠. 즉, 끓는 점이 높은 물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얘는 소금물로 따지면 농도가 진한 소금물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에탄올이 끓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는 겁니다. 왜? 요 물 분자들이 나 여기 붙을래. 너는 여기 붙을래. 나는 여기 붙을래. 넌 죽었어. 넌 못 도망가. 그죠? 얘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요 에탄올 분자가 끌어나가려고 하는데 물 분자를 다 떨어뜨리고 나가야 되니까 점점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점점 끓는 점이 점점 올라가요. 이렇게 끓는 점 오르는 현상을 보입니다. 자, 요때 중요합니다. 요때는 어떤 시기냐? 이 시간은 모든 에탄올 분자가 탕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보입니까? 뭐만 남았어요? 물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수한 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물만 남은 시점일 때는 물만 남은 시점입니다. 물만 남은 시점에서는 물의 온도가 아직은 한 90도라고 본다면 몇 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100도까지 올라가야겠죠? 100도씨까지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물만 남았으니까 액체 상태인 물만 순수하게 끌어나가겠죠. 수평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기체를 다 바뀌면 올라가겠죠. 중요한 건 가로로 누워있는 구간이 몇 개 나타나는 거예요? 2개 나타납니다. 2개의 가로로 누워있는 구간이 나타나는 걸 봐서 몇 가지 물질이 섞여있던 거였다? 2가지 물질이 섞여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가로로 누워있는 구간이 몇 개냐를 가지고 몇 가지 물질이 섞여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수평 구간이 2개이므로 2가지 물질이 섞여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 이게 어딜 봐서 수평 구간이에요? 하지만 몇 개, 액체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 가로로 누워있는 이 구간도 일단은 수평 구간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수평 구간이 2개가 있기 때문에 2가지 물질이 섞여있다고 봐줘요. 됐나요? 이거까지가 액체 혼합물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혼합물을 왜 만드느냐? 각각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혼합물의 장점들. 자, 혼합물을 이용한다. 어떻게 이용하냐? 첫 번째 장점. 끓는 점이 높다. 끓는 점이 높다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는 점이 낮다, 높다. 굉장히 낮다라는 성질이죠. 자, 고체 액체 혼합물이 끓는 점 오르는 현상과 어는 점 내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고체 액체 혼합물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고체 혼합물은 녹는 점이 엄청 낮아지는 성질이 있죠. 세 번째, 녹는 점이 낮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3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이용합니다. 첫 번째, 끓는 점이 엄청 높아요. 잘 안 끓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뭘 이용한다? 이걸 이용합니다.
계란 삶을 때 그냥 물에 삶아봤거든요. 그냥 물에 한 5분 정도 삶으면 될 줄 알고 5분 정도 막 부글부글 삶았어요. 이 계란은 몇 도에서 익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에 끓였으니까 100도에서 익고 있는 거야. 100도에서 5분 동안 끓이고 나서 다 익었겠지 하고서 퍽 터트렸는데 뭐야? 하나도 안 익었어요. 계란을 제대로 익히려면 몇 분 동안 삶아야 되냐? 끓는 물에서 30분 이상 삶아야 된대요. 엄청 많이 삶습니다. 삶은 거 아니라 엄청 많이 익어요. 자, 그런데 얘를 빨리 삶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물이 아니라 소금물에 삶으면 더 빨리 익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물을 몇 도에서 끓여요? 100도 이상에서 끓죠. 그러니까 그냥 물에 끓일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로 빨리 가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빨리 익힐 수가 있겠죠. 소금이 아까워서 그러진 않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은 성질을 이용해서 음식을 빨리 익힐 수 있다. 또 다른 거고 국수를 빨리 삶을 때도 소금물을 이용해서 빨리 삶아요. 그 다음에 라면을 맛있게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처음에 스프를 먼저 넣으면 골고루 퍼져 있다가 면을 나중에 넣으면 골고루 배어 들어가서 맛있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스프를 먼저 물에다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이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혼합물이 되니까 그 물의 온도는 100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끓겠죠. 높은 온도에서 막 끓고 있는데 거기다가 면을 집어넣는 거예요. 면이 빨리 익겠죠. 빨리 익게 되면은 더 쫄깃쫄깃해집니다. 그래서 라면이 더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높은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자, 39쪽에 맨 아래에 정리된 내용들 좀 하고 있어요. 하나 더 있네요. 단단해집니다. 자, 두 번째부터 할게요. 어는 점이 낮다. 고체, 액체, 혼합물은 어는 점이 엄청 낮아요. 잘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잘 얼지 않아요. 잘 얼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눈이 오면은 염화칼슘 뿌립니다. 선생님, 눈도 고체고 염화칼슘도 고체잖아요. 고체 혼합물 아닌가요? 아니에요. 눈이 왔다가 한번 녹아요. 자, 눈이 오면 뭐가 제일 무서운 거냐면 눈이 와서 녹아. 물이 되는데 다시 너무 추워서 다시 얼어요. 물이 얼어버리니까 도로가 다 빙판길이 되는 거예요. 차 가다가 뭐야 몇 번 그랬습니다. 뒤로 가고 오 차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한 2바퀴 돈 적도 있어요. 아무튼 생각나도 아찔한데 아무튼 도로가 빙판길이 되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막 왔을 때 거기다 염화칼슘 막 뿌려요. 그러면 그 눈이 녹아요. 녹았으니까 액체죠. 그 액체와 염화칼슘이 섞여요. 그러면 고체, 액체, 혼합물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녀석은 어는 점이 굉장히 낮아요. 어는 점이 낮으니까 잘 얼어 안 얼어? 웬만해선 얼지 않아요. 빙판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어는 점이 낮은 성질을 그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액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액. 선생님이 자동차 오너 드라이버인데요. 들리지 않아요? 아무튼 자동차를 왜 그래? 괜찮은 거야? 한계에 도달했어? 10분만 참아요. 그러니까 끝나가요. 자동차를 갑니다. 엔진이 막 과열돼요. 그러면 엔진 나중에 터져버립니다. 과열되는 엔진을 식혀주는 어떤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을 뭐라고 하냐? 냉각수라고 해요. 그 엔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엔진을 식혀주는 그 물을 냉각수라고 해요. 근데 냉각수를 그냥 물을 쓸 때가 있어요. 그냥 물을 쓰면은 여름에는 상관없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가면은 냉각수가 얼어버려서 돌질 못해요. 겨울이니까. 그러면 엔진은 과열되는데 냉각수는 얼어있으니까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냉각수에다 뭘 집어넣냐? 부동액이라는 물질을 집어넣어요. 부동액. 그 부동액이 바로 고체가 섞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고체, 액체, 혼합물로서 어는 점을 쫙 낮춥니다. 잘 얼지 않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부동액이에요. 얼지 않는 액체, 부동액. 그래서 냉각수에다가 부동액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수가 충분히 잘 돌아다니면서 냉각할 수 있게끔. 그게 어는 점이 낮아지는 성질을 이용한 거고요. 녹는 점이 낮아지는 성질을 이용한 게 아까 말한 그런 어디나요? 지워졌네요. 땜납이 있어요. 땜납. 납과 주석을 섞은 땜납. 적어볼게요. 땜납. 납이라는 물질과 주석을 섞은 게 땜납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퓨즈예요.
퓨즈는 납이라는 물질과 안티몬이라는 물질을 섞은 건데요. 뭐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땜납과 퓨즈를 어디다 이용하는지. 땜납은 아까 얘기했죠. 녹문점이 60도까지 뚝 떨어져서 쉽게 땜질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땜납이고요. 퓨즈는 뭐냐면 퓨즈는요. 지금은 집에 과전류가 흐르면 툭 하면서 뭔가 툭 소리가 나면서 온 집안에 불이 툭 꺼져요. 이걸 우리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정전됐다고 표현하죠. 정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꺼비집 찾아가지고 스위치를 올리면 돼요. 올리면 다시 불 들어와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스위치가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썼냐? 이렇게 전선이 있고 밑에 전선이 있을 때 전선과 전선 사이를 퓨즈라고 부르는 어떤 이런 모양의 퓨즈라는 녀석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해요. 이게 퓨즈예요, 퓨즈. 자, 지금 우리가 쓰는 전류가 많이 흐르면 너무 많이 흐르면 열이 많이 나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알아서 차단기가 쭉 내려가는 겁니다.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그게 지금의 장치고 옛날에는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열이 많이 나서 열이 많이 나면 여기 불이 나기 전에 퓨즈가 먼저 녹아버려요. 그래서 전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퓨즈입니다. 어떻게 만든다? 납과 안티몬을 혼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퓨즈는 녹는점이 되게 낮겠죠. 이제 낮겠죠. 이걸 퓨즈라고 해요. 자, 옛날에는 정전되면 지금은 스위치만 틱 올리면 되는데 옛날에는 야! 퓨즈 좀 찾아와! 아이씨 또 나갔네. 퓨즈를 갖다가 드라이버를 빼서 퓨즈를 이렇게 연결해서 다시 또 껴야 돼요. 퓨즈를 연결해야 됩니다. 또 나가면 또 갈아 껴야 돼요. 갈아 끼는 거예요. 갈아 끼는 거. 퓨즈라는 거. 퓨즈가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됐어요. 마지막. 단단해진다. 혼합물을 이용하면 단단해진다. 선생님이 지금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걸이는 24K 목걸이입니다. 24K 목걸이는 어떤 목걸이입니까? 100% 순금입니다. 순금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순금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빨로 물면 이렇게 물면 쑥 들어가요. 뭐야? 굉장히 무르다라고 해요. 굉장히 무릅니다.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도 눌려요. 손톱이 강한 사람들은 눌립니다. 물러요. 너무 무르기 때문에 이 금에다가 순금에다가 뭘 좀 섞어주면 구리를 좀 섞어요. 구리를 좀 섞어주면 자 24K 순금에다가 구리를 조금 섞으면 뭐라고 부르냐? 18K라고 부릅니다. 구리를 좀 더 많이 섞으면 14K라고 불러요. 누가 제일 비싸겠어요? 24K. 그 다음 비싼 거 18K. 그 다음 비싼 거 14K. 하지만 단단한 정변 누가 제일 단단해? 14K 단단합니다. 아하, 단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섞어준 겁니다. 혼합물. 오케이. 이게 혼합물을 이용하는 예까지. 자, 절반 정도 끝났습니다. 이게 오늘 나갈 진도의 전체고요. 다음 시간에 화합물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오늘은 혼합물 배우는 거고 다음 시간에 화합물을 어떻게 형성하고 화합물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지금 나머지 문제 5번부터 10번까지 정리하고 갈게요. 풀어보세요. 유진아, 끝났어. 다 했어.